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이 강의가 진행이 되면 이제 모든 강의는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6월 5일부터 이제 16일까지 이제 강의도 다 듣고 또 성적도 마무리해서 제출을 16일까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9일까지가 이제 6월 19일까지가 성적 입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금요일까지 성적을 다 제출해 주셔야지만 제가 또 답안지를 제출해 주셔야만 제가 토요일 날 하고 또 시간 되는 대로 주일 날 하고 해서 제가 이제 성적도 중간고사는 이미 이제 정리가 됐지만 기말고사는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또 성적을 올려야 하니까 반드시 그 기간을 좀 명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모든 강의를 또 듣냐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일부는 또 강의를 못 들으신 분도 많이 있으신데 마지막 강의까지 최선을 아이팅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또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 13장 청소년 프로그램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다 강의는 끝났기 때문에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 중에서 프로그램 사례에서는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청소년 사회생활 적응 프로그램 사례 1과 그 다음에 사례 2, 그 다음에 청소년 교류 활동 프로그램의 유형 및 사례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 사례입니다. 이제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인데, 자,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은 여기 가출이라든지 폭력, 약물 남용, 성일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성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접근 방식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 개발이 차별적인 성향이 있어서 프로그램의 어떤 공통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그런 어떤 지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이제 이루어져 가느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 행동들은 흡연이라든지 음주, 어떤 성과 어떤 폭력, 그다음에 집단 따돌림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상호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청소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적인 성격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이 문제 행동이라는 건 뻔하잖아요, 거의. 거의 보면은 성장해 가면서 흡연, 음주, 성과 관련된 거, 폭력, 집단 따돌림 이거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폭행, 어떤 이런 정도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여튼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성격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런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이 어떤 이 경험에 의존한 단순한 구성이 아닌 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론을 어떻게 돼요?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론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이 개발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청소년 이 보호 프로그램의 개발의 특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지침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또 어떤 것이냐면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의 개발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예방하고 교육하고 재활하고 치료 이런 것들의 어떤 단위 성격을 띌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예방과 치료 그 다음에 예방과 재활 그 다음에 치료와 재활 또는 예방 교육 재활 치료 이런 어떤 복합적인 성격 이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의 개발 목적은 여러 가지 어떤 예방적인 측면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교육 그 다음에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 보면 꼭 예방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지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목적에 따라서 제일 중요하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프로그램 그것도 또 하나의 어떤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적인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현재 대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일회성의 단기적 지식이라든지
전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단기적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실질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와서 해보고 싶지만 그렇게 또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어떤 대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회성의 어떤 단기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장기적인 이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섯 번째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 보호 프로그램이 아닌 청소년과 관련된 이제 청소년은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그런 여기에는 교사나 부모 그다음에 지역사회 인사 이러한 다양한 인사들 즉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과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는 거죠. 증가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효과가.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것들을 또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해보면 자 그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분류를 해본다 그러면 이제 뭐 학생에서도 보면 이제 교사 그 다음에 학부모 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교사 학부모 학생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런 것들도 서로 통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상호 보완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톡이 좀 올라가 보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그 어느 하나만 이렇게 해서 단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런 어떤 다양성도 이런 가지고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 갈 때 이 효과성의 어떤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프로그램,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상호 어떤 적용, 즉 상호 보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효과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런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 현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청소년 약물 중독 예방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어떤 일반 프로그램 기관보다는 이 상담기관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어떤 그런 그 선택적 프로그램 또는 학교에서 위탁받아서 실시하는 그런 어떤 지식적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정신병원, 그 다음에 치료 과목, 이런 어떤 그 중독 청소년들을 치료하는 그런 어떤 중독 치료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그 약물과 함께 약물 치료를 마친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귀의 어떤 그런 사회복귀와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런 어떤 사회 재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 중독, 약물 중독 예방과 관련되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이제 실적으로 보면 고3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현상들이 나오고 있지만 작년에까지는 고3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많이 또 어려운 점을 겪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 약물 예방 이런 재활 프로그램의 현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청소년 일반적으로 이런 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수업 시간인 어떤 체육 시간, 그 다음에 생물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물과 관련된 어떤 그런 관련된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 그리고 교과서를 통해서 약물 지식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모든 교과목에 걸친 이런 어떤 그 특별 활동이라든지 교육 활동, 그 다음에 재량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물 오미화명과 관련된 내용을 통제하고 어떤 면에서 그것을 통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특별 활동이라든지 교육 활동, 재량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옴라면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활동들은 어떻게 돼요? 각 학교 보건교사 지도 아래 실시되는데 이러한 어떤 그런 외부 교육 자료 활용으로 학교 보건교사가 직접 강의를 하거나 또 어떻게 돼요?
외부 기관에 그 강사를 초청을 해서 이런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을 전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초, 중, 고등학교에 전문 강사를 의뢰하면 여기에 따른 그 지역사회 보건관 또는 의회 어떤 그런 어,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강사를 제외하면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되는 것은 어떤 그 지역사회 보건기관과 약물 상담기관,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런 지도자들이 각 학교를 방문해서 연간 1 내지 2회 이런 약물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대상은 전 학년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전 학년을 집합시킨 그런 내용은 교육 내용을 전달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방송 전달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어떤 그 강의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방송 강의라든지 또는 강당 강의보다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강의가 내용 전달에 있어서 효과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더워지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들을 많이 쓰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에어컨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또 목감기가 많이 걸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목감기가 와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병원을 다녀왔는데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목감기하고 기침이 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건강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약물 남용 예방 프로그램 사례입니다. 요즘은 뭐 특히 이제 약물 그 마약과 관련된 것들을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청정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미 판명이 났고, 특별히 이제 연예인들 어떤 가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일들을 아마 강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는 이제 제3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그런 어떤 그 약물 남용 예방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서 아동복지 시설 내에서 청소년 대상 약물 예방 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나 이런 것을 노력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그 프로그램의 목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약물에 대한 어떤 수용적인 태도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약물의 거절이라든지 대처 기술 중 이런 어떤 개인의 수행 능력인 문제 해결 기술, 그 다음에 주장 행동 기술 이런 증진,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증진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지만 조용히 어떤 그런 시골에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알면 사실 그런 것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죠. 그러나 실적으로 보면 이런 프로그램 목표는 약물에 대한 어떤 수용 태도를 감소시키고 또 거절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처 기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개개인의 수행 능력 이런 필요에 대한 어떤 서로를 이해시키고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 진행입니다. 자, 아동복지시설 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여학생 4명, 남학생 9명을 대상으로 2004년 10월 17일부터 11월 17일 주 2회 이제 10회기를 총 70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진행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 대상에서 약물 예방 프로그램의 이제 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은 거의 이제 한 10회 정도 이렇게 이제 진행할 때 한 10회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0회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르면 이제 우리가 15주 강의잖아요. 15주 강의인데 여기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면 13주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세 건을 빼면 10주밖에 되지가 않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몇 개 있는데 시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이런 예방 프로그램의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소개 사전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자기소개하기 사전 점검이다라고 하면 자기소개를 쓰는 걸 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읽고 또 익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하면 이제 발표를 하면 좋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진행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사전 점사는 이제 프로그램 진행 계획, 목표는 진행 계획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라포를 형성을 하고 구성원에 대한 어떤 정보 수집, 즉 문장 완성 검사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약물에 대한 교육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목표는 뭡니까? 약물의 종류라든지 그 증상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은 약물 종류 및 실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물의 종류별 어떤 증상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약물 이제에 대한 어떤 교육에 있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고, 자, 약물 중독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이제 약물 경험 나누기면 약물과 관련된 용어를 이제 알게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자, 구성원들이 뭘 알아야 됩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에는 자, 구성원들의 일단 마음을 개방하고 이 약물 남용을 경험하고 나누기를 통해서 약물 용어와 연결해서 자신의 약물 남용 등들을 알아보도록 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담배 너를 보여줘 이렇게 해서 약물에 대한 어떤 퀴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뤄가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이제 약물에 대한 어떤 그런 대한 교육 네 번째입니다. 자, 약물 남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자, 약물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피해라든지 이 토론을 통해서 자기 예방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기 예방. 그래서 거기에 내용에는 어떤 것이 들어갔냐면 흡연 및 흡연제 시장을 파멸 오디오 시청을 통해서 토론해보고 약물 남용의 원인과 청소년들 어떤 약물에 빠져든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약물에 대한 어떤 올바른 지식 습득을 통해서 문제 해결 기술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담배에 관한 어떤 꼼꼼한 이야기라든지 약물 남용의 원인 이런 것들을 꾸준히 우리가 이제 그 내용에서 약물 남용에 대한 그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대중매체 즉 광고죠. 광고로부터 압력을 다루는 기술 향상, 이 약물 이제 캠페인인데 이거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협동화를 통한 어떤 집단의 응집력과 역동성을 관철을 해야 된다. 목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은 대중매체로부터 이 약물을 사용하도록 이 압력과 영향력으로부터 이 압력을 다루는 기술이라든지 협동 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성한 것의 응집력 및 역동성을 향상시킨다. 그 다음에 여기 저항 기술에 있어서 보면 이제 저항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저항 기술에 대한 프로그램은 이제 공감 훈련 연습, 그 다음에 동료로부터 압박 저항하는 어떤 그런 능력 발달,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다음에 낱말 퍼즐 게임, 그다음에 그 약한 약물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방법, 친구들이 이 약물을 권할 때 거절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일곱 번째는 이제 뭐냐면 분노 조절입니다. 분노 조절, 스트레스 대처. 자, 자신과 타인의 의견을 확인하고 어떤 분노 조절을 통해서 감정 조절 형성이 일어나야 된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실제로 보면 잘 안 이루어지고 또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만 또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타인과 자신과 타인의 의견 확인이라든지 분노 조절을 통해서 감정 조절을 확인하는데 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효과적인 스트레스 극복 방법으로서 여기는 자신의 어떤 분노 표현 방식이 이해 분노 조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처와 어떤 이완할 훈련 또 요걸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여덟 번째는 이제 의사소통입니다. 자, 나의 의사소통을 알고 이제 이론을 적용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나의 의사소통, 그러니까 나의 의사소통을 알고 이론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격적인 의사소통이라든지 소독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관련해 가는 어떤 자기 자신의 관련한 어떤 자기 자신의 의사소통 방법을 알아보고 올바른 의사소통에 대해서 적용해 본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주장 및 대화기법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은 자, 자기주장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대화기법을 통해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 음주와 청소년 그 관련 또래로부터 압력 권유를 받는 이 어떤 그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의사결정 및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자, 집단 구성원 간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자극적인 지하 수용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목표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자, 프로그램 종결 및 이 마무리 이것이 상당히 또 이렇게 잘 돼야지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유해 약물, 그러니까 유해 약물 중독 청소년의 상담, 그 다음에 어떤 치료, 이런 어떤 프로그램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청소년의 그 약물에는 이 프로그램에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느냐라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프로그램 여기에 목표 및 구성은 자, 청소년의 약물 낭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유해 약물 사용 문제의 어떤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냥 놔두는 건가요? 아니죠. 청소년들의 약물 중독이 아닌 다른 중독 문제로 인해서 연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 안전 치료의 목적이 되어간죠. 자, 두 번째는 청소년 목표의 구성은 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이 아닌 학교 등에서 의뢰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학생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 청소년 어떤 캠프에서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아니라 그러나 실식하고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을 개입해서 이러한 그런 어떤 그 학교에서 의뢰받은 청소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기존에 예방 프로그램과 다른 그 약물의 발병에서 병이 더 중증으로 되는 되는 어떤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이 상담 치료 기술이 있다는 거죠. 상담 기술 치료. 근데 거기도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프로그램 사례 중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가 안 된 사례를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의 진행입니다. 자, 프로그램은 총 10회. 아까도 봤죠. 총 10회로 진행되고 1~3회는 어떻게 돼요? 동기동화 강화. 2단계는 행동치료. 재발방지법. 이런 방지법으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예방 프로그램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재학생 예방 프로그램 나오면 금방 확인해 줄 텐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어디가 있나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이제 진행돼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진행에서는 이런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유해 약물 중독 청소년의 상담 치료 프로그램 이제 일정입니다.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이제 회기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회기는 몇 회기까지 우리가 이루어졌죠? 총 10회로 정도 거의 10회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 많이 있죠. 그리고 진행은 10회로 돼 있고, 그리고 1~3회는 거의 뭐로요? 여기에서는 어떤 동기 강화 치료, 동기 강화와 어떤 치료에서 이제 이루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회에서 한 7회 정도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8에서 10에는 뭐가 있냐면 재발 방지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총 10회 정도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3회는 하여튼 동기 강화 치료, 그 다음에 4에서 7은 인지행동 치료, 8에서 10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재발 방지에 대한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측변 변화의 단계, 주제는 이제 변화의 단계입니다. 그럼 변화의 단계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변화가 이루어져 가느냐면 이제 관계 형성이죠. 관계 형성. 그다음에 동기 형성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변화의 단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변화 단계를 이제 파악할 때 이 변화의 어떤 그런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자, 약물 사용의 좋은 점과 어떤 면에서는 덜 좋은 점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은 뭐냐? 응? 약물 사용의 어떤 좋은 점과 덜 좋은 점은 있는데 양가 감정, 이 양가 감정의 탐구 및 해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인생 극장 완, 강점 찾기, 인생 극장 2 미래 상상하기. 자, 인생 극장 완에서는 이 강점 찾기는 자, 작은 성공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자신의 어떻게 돼요? 강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도 큰 성공도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지만 작은 거 하나하나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성공 이것을 우리가 이거 작은 것에 성공하면 이제 하나씩 더 이제 크고 무겁고 이런 것들도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그 성공 이야기 자신의 강점을 찾고 자, 미래의 건강한 자신의 어떤 모습과 현재 모습과의 어떤 불일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산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자,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떤 것이냐? 자, 약물 중독 선별 검사를 통해서 그 약물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어떤 숙고와 상호하고 어떤 상호 공유작용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어떤 면에서 보면 약물이 들어가서 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들어가서 어떤 숙고의 기간과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벌써 이제 15일 이제 거의 13주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이제 이번 주 한 주만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기말고사를 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강의는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늘 뭐 13주 차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나오는 과목들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약물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뭐냐면 자, 약물이 정신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정신 즉 이 정신에 이 약물이 들어가면서 어떤 때 신체는 어떻게 나타나냐 참 우리가 보기 힘들고 또 어려운 일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정신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면 요즘에 이제 그 영화 같은 거에도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비 현상 같은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나라 누구라 어느 나라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어도 보면 거의 뭐 이 좀비들이 막 그냥 이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삶의 터전에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잃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또 취재해서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약물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 정신과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요. 자, 그다음에 자, 나를 중독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는 유발이자에 대한 어떤 그 설명과 판결이 있어야 된다. 실적으로 보면 나를 중독으로 이끌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실적으로 보면 뭐 이끌어간다면 뭐 이끌어가는 것은 유발인자에 대한 어떤 설명과 판별이 여기에서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충동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생각이나 이런 어떤 멈춤 기법이 이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동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좀 어떤 생각을 통해서 멈출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대처 방식의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약을 위한 원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있고 그 다음에 자 화나는 것이 뭐 어때라는 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주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화나는 것이 어때는 뭐 화가 나면 감정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라든지 그다음에 허용 가능한 분노를 표현한다든지 이 분노를 진정시키는 방법이라든지 화낼 때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화낼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해서 거의 한번 실식으로 보면 그런 어떤 화를 통해서 이제 분노라든지 감정이 폭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정시키고 조정시킬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대화의 달인이다. 자, 대화는 어떻게 해요? 의사소통 기술을 통해서 이뤄간다. 그러면 의사소통을 배우기, 역학을, 주장, 훈련, 그다음에 나 전달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뤄가고요. 그다음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을 통해서 나의 미래는 미래를 설계를 해보고 그다음에 미래에 의한 주인미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갈 때 여기에서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돼 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약물 중독 예방 및 여기에 이제 치료 프로그램 아이고 죄송합니다. 계속 기침이 나와서 이제 치료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리다는 어서는 그 효과적인 어떤 청소년 약물 중독 예방 치료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구조라든지 내용 전달 방식, 프로그램의 내용 구조, 내용 전달 방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프로그램의 구조 단계는 이 프로그램의 구조 단계는 뭐냐면 자, 프로그램의 분류 체계 중 지역사회, 이 지역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약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의 유형을 선택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한 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학교와 병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어떤 배경에서 실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프로그램의 내용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어떤 정보를 제시하고 정보를 제시하고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런 대상자에게 어떤 기술을 연마시킬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정보 제공 대상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의 이 전달 방식 단계는 자, 효과성이 입증되니 이 기존의 프로그램 중 직면하고 있는 약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되고 또 여기서 보면 선택한 프로그램을 직면한 사회의 어떤 특정 상황에 맞게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검토하고 이를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행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청소년 약물 중독 및 예방제의 어떤 그런 치료에서 그 프로그램의 그 개발의 주요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프로그램의 구조입니다. 자, 프로그램의 이 구조 결정 시 프로그램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대상자, 배경 선정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유형, 대상자, 그다음에 배경 선정 이런 것들이 포함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될 때 이때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 수행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청소년에게 약물에 대한 어떤 저항 능력을 훈육시키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표라면 학교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취약한 청소년 환경에 대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속에서 이제 취약한 환경에 속해 있는 이 청소년과 부모에게는 어떻게 돼요? 가족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가 직면한 이런 약물 중독 예방과 어떤 치료의 필요성, 여기에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는 대상을 어떤 면에서는 집단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할 때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런 선택된 대상자의 특징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장소를 우리가 이제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유형과 어떤 대상자를 고려한 이런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을 선택되어야 하는데 최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최근에 대부분의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의 학교와 같은 지역 청소년 이런 어떤 학교와 같은 어떤 그런
그 기본적인 환경에서 수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 가족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실시하거나 학교 프로그램을 청소년기관에서 수행하는 이런 어떤 다양성을 보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답은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자, 프로그램의 내용 개발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직면한 이 약물 사용에 관련된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는 데 동시에 효율성, 이 보호 요인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점 좀 이런 어떤 것들이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 선택, 이제 이게 선택인데 이걸 한번 다시 조금 더 한번 보면, 자, 정보는 약물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효과, 그리고 약물과 관련된 어떤 지식 제공과 관련된 어떤 법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정보 제공만으로는 약물 남용을 막는데 어떻게 돼요? 효과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물에 대한 어떤 저항의식, 전자, 뭐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효과적으로 개발시키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필요시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의 개발을 이제 기술을 개발시키는데 이제 필요한 것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자, 이것을 위한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이 반드시 지금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신에 대한 것들이다 보니까 자기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개발 같은 거는, 기술 개발은 어떻게 돼요? 자, 가족 내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사회성과 감성의 발달을 촉진해서 학교 성적을 향상하고, 그리고 동료 집단의 압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 도구는 약물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 약물 남용에 대한 규칙을 세워 지키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는 어떻게 돼요? 약물 관련 법규 내용을 강화하고 기술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엄격하게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 선택입니다. 자, 프로그램 선택은, 자, 객관적으로 이 효과성이 검증된 이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필요성에 부합되는 내용을 가진 어떤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 지역사회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지역사회와 부합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 선택을 위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이 약물 남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위험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저도 위험적인 요소가 있어서 한번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봤는데, 자, 보호 요인으로 밝혀지고, 자, 그 사회에서 약물 남용의 문제점과 필요를 인식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 현존하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생각해서 기존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 한계점 파악이 어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선택이란 뭡니까? 선택은 다양한 어떤 이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체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및 어떤 회기로 진행을 할 것이고,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 등에 있어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 제공 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하면 어떤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청소년들의 실행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도구를 사용할 때 그런 것들이 이 프로그램의 제공과 어떤 사전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선택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자, 청소년 교류 활동 프로그램의 이제 유형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우리가 청소년 프로그램의 이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뭐 이제 많이 있겠지만은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청소년 기본법에는, 자,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이런 것들 등 다양한 형태의 어떤 활동을 의미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청소년 교류 활동의 유형에서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는 자, 청소년 교류 활동은 자, 청소년이 지역 간에 남북 간에 그리고 국가 간에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으로 이제 규정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가느냐 이 조항, 이 청소년 활동을 이뤄가는데 자, 이 조항은 청소년 교류 활동 교류 활동은 어떤 면에서는 지역 간의 교류라든지 남북 간 교류, 그다음에 국가 간 교류, 국제 교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위하여 그 유형이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청소년 하여금 공동체의 함량을 목표로 해서 체험 활동이라는 점을 의미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 교류 활동은 청소년 하여금 어떻게 돼요? 세계화라든지 국제화, 지방화 시대 이러한 시대적 어떤 그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국제 무대의 어떤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중요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또 이제 진흥법에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 그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청소년 교류 활동의 유형은 어떤 게냐면 지역 간의 그다음에 지역 간 교류, 남북 간 교류, 그다음에 국가 간 교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간 교류 활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국내에서 첫째는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간 국제 교류 활동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살펴보는데 한번 첫째는 뭐냐 하면 자 두 지역 이상의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한 지역에서 만나 교류하는 활동으로 캠핑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청소년 교류 청소년 대외 동포 청소년 교류 활동 이런 것들 통해 이루어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지역 간에. 두 번째는 자, 두 지역의 청소년들이 상호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뭐 도시 청소년들이 어디로 농촌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어촌, 산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농어촌, 농산업 뭐 교류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회교류를 체류해서 잠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남북 간 이 교류 활동입니다. 남북 간 교류 활동. 자, 남북 간 교류 활동이라는 것은 자, 분단 국가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이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특수한 상황으로 나타난 어떤 교류 활동의 유형 중 하나다. 그래서 남한의 청소년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청소년이 남한을 방문하는 이런 교류 활동이다. 라고 우리가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의 어떨 때 보면 뭐 거의 그 어려서 뭐 태어나지도 않을 때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유교 와서 분단 국가가 돼 가지고 그걸 또 진행하고 와보다 보니까는 또 65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60년 돼 가지고 실제로 보면 거의 이제 연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다음에 남북 간의 교류 활동은 자, 국가 간의 교류 활동입니다. 자, 청소년 진흥법 제54조에서는 자,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활동을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 국제 교류단, 즉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실적으로 청소년 국제 교류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자, 청소년 간의 어떤 그런 다양한 교류 활동으로 여기에서는 그런 교류 활동으로 인해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공동체 의식 함량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체험적 성격의 교육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의 유형 및 실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는 글로벌 사회 이제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이뤄간다. 그래서 자국의 어떤 미래를 이끌어갈 이 국제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어떤 최소한 년 그 청소년 이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지구촌 문화를 체험하고 청소년 간의 이런 어떤 교류를 통해서 글로벌 리더로 역량과 자질을 습득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구의 어떤 그런 시민의식을 갖춘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국가의 중요한 어떤 한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그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러한 어떤 다양한 문화 활동을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지만 이런 것들이 통해서 이 국가 간의 어떤 청소년 교류라든지 청소년 해외 자원 봉사단 그다음에 다양한 국제 교류 청소년 개발 이런 어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간인가 어떤 민간과 지방단체 차원의 어떤 국제 교류가 융성화를 어떤 이루고 그다음에 어떤 복합적인 뒷받침을 강조해 나가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 유형의 실태에서 이제 국가 간 청소년 교류가 있다. 국가 간에 국가 간 청소년 교류는 양국의 청소년 담당 부처 간 양국의 청소년 담당 부처 간에 여기에는 약정 등이 사라진다 해서 다음에 한번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또 이루어져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약정 등이 실시되는 사업인데, 자, 대상국의 청소년 기관이라든지 어떤 이런 시설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양국의 청소년 지도자나, 그다음에 청소년 간의 어떤 그런 토론이라든지 민박, 역사, 문화여적지 이런 것들이 어떤 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산업 어떤 그런 산업시설의 견학을 통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경험과 정보 등을 교환하고 각국의 이 문화를 체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어떤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의 청소년 교류는 1979년 우리가 이제 1979년 2000서부터 2018년까지 교류 인원은 총 905명이었다는 거죠. 자, 국제정 시작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국제 정치학에 있는 인원들을 좀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국가 간의 청소년 교류 체결 현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동북아시아는 3개국, 남아시아, 아프리카는 8개국, 유럽은 12개, 그다음에 중남미 4개, 중아프리카 9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있고 그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그 강의 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건데 말레이시아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중국과 일본과 몽골 이런 것들이 이제 동북아시아 이제 3개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남아시아 태평양 8개국 정도에서는 이제 말레이시아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베트남,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파키스탄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 남아시아 태평양의 8개국의 잔주한 기회들과 함께 이제 이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이제 12개국인데 러시아, 프랑스, 체코, 헝가리, 그리스, 터키, 스페인, 불가리아, 슬로바키아냐, 아제르바이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유럽 국가에서는 이제 12개 국가들이 이제 이루어져 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남미 쪽에서는 이제 한 4개국 정도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교류를 치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남미 쪽에는 칠레라든지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9개국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중동에서는 사우디, 이스라엘, 수단, 모로코, 튀니지, 카메룬, 카타르,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적으로 보면 지역에는 어떤 5국에서 국가는 이렇게 이제 많이 된 국가를 참여한 국가를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회사가 이제 실제로 보면 없어지면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나가면 또 그것들이 우리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이제 그 국가 간의 청소년 교류 체결 활동에 있어서는 실적으로 보면 이러한 어떤 비슷한 나라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고 실적으로 이제 요것들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한중일 이제 그 국가 간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한중일 그 청소년 교류 활동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제 한중에 이제 이런 청소년 교류 활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한번 이제 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10분간 휴식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